여러분, 드디어 제 채널이 구독자 수 300명 300명 돌파. 드디어 우리 군단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던 레오니다스 왕의 마음처럼 사명감이 생기네요. 좀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사명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지만, 자, 오늘 그러면 구독자 300명 특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계 아싸이자 2단인 브래너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구독자 300명 특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했던 거 똑같이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제 영혼 끝까지 모든 걸 털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거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뉴스로 공부하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드로 공부하기, 어떻게 제가 공부했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얘기를 못 해드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간에 설명과 함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해드렸지만 내가 정말로 그 미드로 공부하기가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드로 공부하는 게 뭐 뉴스로 공부하는 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두 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좀 더 격식 있고 문어체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면 뉴스, 좀 구어체적이고 가벼운 표현들을 배우고 싶다면 미드, 두 개 다 하고 싶으면 둘 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시간이 없을걸요. 뭐 아무튼 오늘은 미드로 공부하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자, 첫 번째 단계, 미드 선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드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가급적 시트콤 프렌즈를 추천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드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옛날 영상 조회수나 올리려고 이러는 거 맞습니다.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저도 시트콤 프렌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렌즈로 공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시트콤 프렌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DVD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뭐 파일을 갖고 계시거나, 혹시 불법 다운로드? 그것까진 제가 참견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중에서 그럼 에피소드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저는 다른 이유 없고요, 시트콤 프렌즈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챈들러 빙 이라는 친구와 로스 갤러라는 이 두 친구가 호텔 취소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6시간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호텔에 예약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싼 방도 남은 방이 없어. 그래서 가장 비싼 방을 빌리면서 거기에 있는 집기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이거 선정하게 된 건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제일 웃겨서. 그럼 일단 대본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콤 프렌즈는요, 대본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에서 시트콤 프렌즈 트랜스크립트를 치시면 뭐 이렇게 받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뜨는 거, 요걸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던 그 에피소드는 시즌 9입니다. 시즌 9의 요거 919번, 시즌 9의 19번째 Racial Stream 이라는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본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전 그렇게 컴퓨터로 보기가 눈이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자,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편하고요, 여기다 뭘 적어놓기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 전체를 다 가지고 가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누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딱 챈들러와 로스 이 두 사람의 장면만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랩탑에는 이렇게 엑셀 시트를 하나 펴놨습니다. 이렇게 엑셀 시트를 펴놓은 이유는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어를 쓰고 여기에 의미를 써놓을 수 있도록, 의미를 쓴 그 밑에는 시트콤 프렌즈에서 나왔던 대사의 예문을 같이 적어 놓을 겁니다. 나중에 보고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났으면 두 번째 단계, 이 한 에피소드를 전체를 그냥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도 없이 자막도 없이 어디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가 해보도록 할게요.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Well, that's impossible. I called yesterday to try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s not refundable. Does that room have a closet I can lock him in? We'll take it. Look, they are totally ripping us off. Yeah, go ahead, set up some tampons.
USA Today. Nice. Put it with the others. And I also got you something from Vermont. Hi, you guys. What's going on? You got... 자, 이렇게 한 에피소드를 다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내가 예전에 봤을 때만큼 재미가 없네요. 뭐 다 아는 내용이라 그런가? 아니면 뭐 그 사이에 웃음 코드가 바뀌었나?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이걸로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자막 보고 다시 듣기. 지금 미드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자막 없이 봤을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나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왜 여기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라고 알아보는 시간. 자, 제가 이전 편, 뉴스를 영어 공부하기 편에서는 자막을 보고 들어본다기보다는 일단 대본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미드나 시트콤은요, 아니면 영화는 대본을 쭉 읽는 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대본보다 서로 대화하는 동안에 말투, 아니면 표정, 이런 것들로 어떤 의미를 캐치하는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본을 쭉 읽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보는 겁니다. 영어 자막을 놓고 들어보셔도 되고요.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보기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국어 자막으로 보셔도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자막을 보고 들어보기 아니면 대본을 보고 들어보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t's impossible. Can you check again, please? Check again, please. Does that room have a closet I can lock him in? We'll take it. This is a nice hotel, you know, plenty of amenities. We just load up on those. 자, 혹시나 해서 이 대본도 같이 보면서 봐보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자막도 같이 보면서 봐봤는데 두 개 다 좀 오류가 있네요. 뭐 자막이라든지 여기 대본도 그렇고요. 완벽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진 않네요. 둘 다 몇 가지 좀 틀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좀 봐요. 자,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 한 문장씩 연습해보기. 바로 쉐도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따라 읽기를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씩 본인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 대본을 보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쉐도잉 하다고 따라하면 그냥 따라하기 바빠갖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해요. 내 입에도 어느 정도 좀 익어야 나중에 따라서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문장 제 나름대로 한번 읽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별로 어렵지 않네요. 역시 뉴스를 공부하는 것보단 미드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문장들이 간단하네요.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자, 이제 좀 입에 좀 익었으니까 본격적인 쉐도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읽어봤다고 해도요, 본격적인 쉐도잉을 시작을 하면 갑자기 정신이 좀 없어질 겁니다.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뭐야?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클릭하자마자 바로 말이 나와버리니까 저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자, 이래서 본인이 좀 더 따라하기 힘들다 싶으시면 자,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 좀 더 가져보거나 아니면 좀 더 듣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한 구문씩만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I'm sorry, Mr. Bing. There's no. I'm sorry, Mr. Bing. There's no. I'm sorry, Mr. Bing. I'm sorry, Mr. Bing.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computer.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자,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누차 강조했었지만 쉐도잉 할 때는 절대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따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속도만 맞춰 나갔다고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그 억양 똑같이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그 원어민 영어 듣기에 억양 빼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연습하는 거니까 반드시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음의 높낮이 똑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자, 이제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안 보고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하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본인의 목소리를 다시 녹음해서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미드에서 나온 거랑 내가 말하는 거랑 너무 틀려서.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서 많이 늘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다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짧아져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또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따라하기 바빠갖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거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바로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 1인칭 시점으로 의미를 곱씹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입만 따라했다면 이제는 머리가 따라가는 시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에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물론 앞에 상관은 없어요. 원래 영어 공부하는 건 그런 겁니다. 벽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해도 우리가 방금 들었던 그 억양과 액센트는 똑같이 따라서 그대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I'm sorry, Mr. Bing, there's no record of your reservation in the computer.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본인이 1인칭 시점에서 얘기를 했던 이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런 말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다 제가 해보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저 이걸로 효과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이제 웬만큼 1인칭 시점이 연습이 됐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Well, that's impossible. Well, that's impossible. 뭐 이런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Let me get this straight. I called yesterday to try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s not refundable. 이건 좀 문장이 기네요. 그렇죠? 이런 문장이 긴 거 같은 경우는요, 뭐 아까도 했던 것처럼 구절마다 끊어서 연습을 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Let me get this straight. Let me get this straight. Let me get this straight. I called yesterday I called yesterday. I called yesterday. to try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ry to cancel my reservation. yesterday to try to cancel my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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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terday to try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s not refundable. Was told it was not refundable. Was told it was not refundable. I called yesterday trying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 was not refundable. I called yesterday trying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 was not refundable. Called yesterday trying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 was not refundable. Called yesterday trying to cancel my reservation. Was told it was not refundable. 자, 이렇게 하는 도중에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시트콤을 할 때도 한 에피소드가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를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씬이 있고 한 장면이 있다가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 장면씩 잘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 20분 다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씬 나눠서 그런 걸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좀 성취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씬씩 해볼 것을 막간을 이용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Could you have some complimentary toiletries? Complimentary toiletries. 자, 모르는 단어가 또 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2개씩이나. 첫 번째, complimentary. 그 다음에 toiletries. 일단 complimentary 라는 단어는 좀 제쳐놓고 toiletries는 세면도구라는 뜻입니다. 세면도구. 자, 그러면 complimentary 이런 뜻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시면 뜻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칭찬하는, 두 번째는 공짜에. 그럼 여기서는 공짜에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complimentary toiletries. 공짜의 세면도구지 칭찬하는 세면도구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예전에 댓글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단어를 하나 찾아보면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걸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외우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쓰인 그 의미 하나로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공부하다가 보면 조만간 그 다른 의미도 만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 다른 의미도 공부하셔서 단어를 완성해 간다는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게 입시 공부하듯이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다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고요. 공부할 분량만 많아져요.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 complimentary 이 단어를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사용하시는 앱이 있으면 거기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후에 단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뭐 보고 싶을 때가 아니겠죠. 다시 보고 싶진 않아도 왠지 봐야 할 것 같을 때 다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complimentary 단어의 뜻은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 단어장에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대본 파일에서 여기를 복사를 하셔서 밑에 예문으로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보기가 편하겠죠? 제가 단어장 앱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가급적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놓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공부했던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강요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시는 거죠. Razor, mouthwash, deodorant.
자, 모르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왔네요. deodorant,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데오도란트. 영어의 정확한 발음은 deodorant입니다. 영어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확한 발음 및 억양을 모르고 있어서인 경우, 바로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eodorant.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 발음이나 액센트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입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deodorant, deodorant. 입으로 수십 번 연습하세요. 기초 단계에서 바꿔놓는 게 낫지 나중에 바꾸려면 더 힘들어요. things. Could you have some complimentary toiletries sent up to my room? 자, 잘 모를 수도 있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방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거. Could you have some complimentary toiletries sent up to my room? 자, 뭐였냐면 Could you have some complimentary toiletries sent up to my room? 대충 단어 보고 그냥 문맥 보고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말의 의미를 유추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Could you have some 이라고 hav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ould you have some? 여기서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Could you have 시켜주시겠어요? Some complimentary toiletries 그 공짜 세면도구를 sent up to my room 내 방으로 보내지게.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그 무료 세면도구가 내 방으로 좀 보내지게 시켜주시겠어요? 의역을 하자면 그 공짜 세면도구 좀 올려 보내주시겠어요? 이 말이 되겠죠?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과거분사 쓰면 이 something 어떤 거를 과거분사처럼 되게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I fixed the computer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컴퓨터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I have the computer fixed 라고 얘기하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남들한테 고쳐달라고 시킨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영어 강의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모르는 문형들이 미드를 공부하다가 아니면 쉐도잉을 하다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드를 공부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요. 혼자 정말로 열심히 죽어라 파다가 이런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혼자 득도한 케이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루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훨씬 더 공부할 때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드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좀 문법적으로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초보이지만 영어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난 미드로 공부해보고 싶어. 뭐 쉐도잉 같은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전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겠는 문형이 나왔을 때에 대한 문제 해결법.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가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아직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다른 하나는 그 문장 자체를 아예 외워버리거나 해석과 함께 그 해석과 함께 외워버리는 부분이 제가 공부했던 방법인데요. 모르겠으니까 오기로 더 외워버렸거든요. 문장 자체를 막. 신기하게도 그 옆에 해석을 보고 한국말로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그 문장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봤더니 나도 모르게 이 문장이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니까. 아무튼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Could you have some complimentary toiletries sent up to my room? Dude, none of this is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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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a hair dryer, no. For example, hair dryer, no. But shampoos and conditioners are yes. 자, 이렇게 해서 한 씬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씬별로 끊어서 연습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씬이 끝났으면 그 씬을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다 들립니다. 나름 만족스럽죠?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따라읽기 연습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작하자마자 또 멘붕이 올 겁니다. 왜? 또 다 안 들리거든요. 앞으로 당분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몇 개월 후에는 많은 부분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좀 지루하다고 오늘 하루 잘 뜰까? 바로 그 생각이 들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설픈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 굳게 먹고 피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미드 같은 거, 시트콤 프렌즈 같은 거 한 씬씩 끝내서 다 합해서 한 20분 정도의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면 느낌이 틀려요. 뭔가 실력이 막 지금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다다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해보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쉐도잉만 열심히 따라하면 되느냐? Nope.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공부하고도요, 앞으로 모르는 단어는 계속 나오고요, 모르는 문형은 계속 나옵니다. 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미드로 좀 나 공부 좀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수세미 영어로 잘 몰라요. A dish scrubber. 나 발이 돌에 걸려갖고 넘어졌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I tripped over a rock and fell. 그러니 단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문형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모르는 것들은 계속 나와요. 미드 한 편 끝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원어민처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 상급자가 됐어도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드로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저는 그냥 그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구독자 300명 특집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로 공부하건 뉴스로 공부하건 학원을 다니던 앱으로 공부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영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Never give up. Hang in there. Then you will make it. See you next time.